MZ세대에서 불멍이 유행하고 있다.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잡념을 없애는 불멍이 아닌 불상을 보고 넋을 잃는다는 의미의 불멍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사유의 방이 개관한 후 생겨난 신조어다.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와 문화의 상징 국립중앙박물관. 지난 11월 12일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두 점의 반가사유상을 보기 위해 불과 석 달 사이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고 그중 상당수가 젊은 세대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조금 더 그 우리나라 유물을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그 공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바람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 공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고 그런 면을 봤을 적에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공간이 존재하게 되는 미래 가치거든요. 연이은 찬사와 폭발적인 반응. 사유의 방은 대중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준비하면서는 힘들었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또 이걸 좋아하실 관람객들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 공간에서 저도 힐링을 느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위안을 받을 거 생각하면 그 공간을 조성하는데 힘들었지만 사실 네,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오른발을 왼쪽 무릎 위에 올린 반가부좌의 자세. 한 손을 살포시 뺨에 대고 사유에 잠긴 모습. 평온한 얼굴 위로 보일 듯 말 듯 신비로운 미소가 흐른다. 닮은 듯 다른 두 불상. 신앙의 경지를 최고의 예술로 승화시킨 국보 반가사유상이다. 예전 석가모니 부처가 태자 시절에 인생의 어떤 고뇌, 어떤 고통을 생각했던 일화에서 비롯됐다는 이제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보살을 표현할 때도 반가의 자세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사유상은 어떻게 보면 수행자의 고뇌와 그리고 긴 생각 끝에 깨달음을 표현하는 그런 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 고뇌에 빠진 시다르타 태자. 미래 세상 중생 구제를 위해 도솔천에 머물고 있는 미륵보살. 어느 쪽도 아직은 깨달으니 부처가 되기 전의 존재들이다. 공통점은 사유. 화려하면서도 간결한 생동감 넘치는 모습 속에 부처의 길로 가고자 하는 이들의 간절한 서원이 깃들어 있다. 반가 자세와 사유, 사실은 쉽지 않은 자세예요. 한번 앉아보시면 그렇게 앉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허리를 굉장히 구부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데 이제 꼿꼿하게 앉았어요. 두 상 다.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굉장히 길어졌죠. 뺨에 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실 실제와는 다른 왜곡된 자세로 앉아있지만 우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그만큼 이 반가사유상은 자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가치를 조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유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사유의 여정이 시작된다. 길이 이끄는 대로 걸음을 옮기면 눈앞에 펼쳐지는 드넓은 공간. 기울어진 바닥과 벽, 천장 사이로 1400년의 시간이 별처럼 반짝이고 꽃잎처럼 흩날린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나만의 시간이 선물처럼 주어진다. 공간을 기획하면서 가장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관람객과 상의 그 사이에 유리라는 벽이 있어서 이게 반가사유상이 갖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면 반드시 진열장이나 장을 쓰지 않고 순수하게 노출시켜서 관람자와 상가의 사이에 아무것도 장애 요소가 없이 그대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상에 갖고 있는 진리, 본질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세계, 그 우주관 이런 것들이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공간 자체도 상 자체와 어울려져서 하나의 작품, 상도 물론 뛰어난 예술품이지만 공간 자체도 아주 뛰어난 예술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유의 방은 두 반가사유상을 위한 공간이다. 반가사유상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위해 찾아온 나를 위한 공간이다. 공간 자체가 사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공간이 지닌 힘으로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오감을 지금 바로 여기에 집중하는 순간 나의 사유가 시작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최초로 건축가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다. 반가사유상이 워낙 귀중한 유물이고 우리나라에서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기 때문에 건축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긴장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반가사유상만 가장 안정적으로 그 방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반가사유상을 중심에 두고 그 방이 기울어져 있고 벽도 기울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무브먼트를 이렇게 유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앞을 270도를 바라보게 되는데 뒤에 있는 공간들까지 느끼거든요. 그게 공간의 감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공간은 두 불상을 중심으로 굉장히 공감각을 일으키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를 그려내듯 천장을 뒤덮은 2만여 개의 봉은 중생의 염원으로 빛을 발하고 흙과 숯, 우추로 조성한 공간엔 자연이 뿜어내는 맑은 기운이 그윽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한 반가사유상.
7세기 전반과 6세기 후반 50여 년의 시간차를 두고 삼국시대 최고의 기술이 빚어낸 시대의 걸작이다. 긴 세월 품어온 자애로운 미소는 두 불상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최고의 위로이고 격려다. 저는 먼저 천천히 걸어가시기를 일단은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방가사유상을 빨리 보려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보폭을 천천히 나의 보폭으로 몇 걸음의 코너를 돌게 되고 몇 걸음의 방가사유상을 보게 되시는지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천히 방가사유상의 전시대를 꼭 한 바퀴 둘러보시고 가장 뒤쪽에서 새로워진 공간을 한 번 더 느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불상을 비추는 조명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오묘한 미소. 반가부자의 자세로 절묘한 조화와 균형을 두루 갖춘 아름다움의 극치. 반가사유상은 언제 어디에서 처음 조성됐을까? 제일 먼저 그 자세의 상에 나오는 건 간다라입니다. 기원 후 2세기 때의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된 이 반가사유상이 중앙아시아에도 나옵니다. 키질석굴에도 아주 이쁜 모습으로 나오고 벽화로도 나오고 도낭석굴 제법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장 빠른 게 이제 5세기 후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명문은 있는 얘들을 보면 태자상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태자상도 여전히 있지만 미륵이라는 이름을 단 반가사유상이 또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중국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시다다 태자로 들어왔다가 6세기로 넘어가면 공존하다가 오히려 태자상은 점점 좀 줄어드는 추세이고 미륵이 좀 더 많아지는 추세로 중국에서는 끝이 납니다. 시다르타 태자의 상인지 미륵보살을 조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지만 우리의 국보 반가사유상을 한층 신비롭게 하는 요소는 누가 어떤 발언으로 제작했는지 14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어떻게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는지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두 점의 국보 반가사유상은 사실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1912년에 이제 구입되었다는 기록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전시되어 있는 반가사유상 같은 경우는 신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경주나 경북 지역에 남아 있는 마애불과 석조불상이 이제 같은 이제 형식으로 제작되었고, 특히 일본에 남아 있는 그 코류지 목조 반가사유상 같은 경우는 거의 쌍둥이처럼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데 신라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반가사유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여러 이제 제작지설이 있는데요. 뭐 백제적인 요소도 보이고 분명 여러 신라라든지 고구려적인 면모도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학계 연구가 조금 더 진전되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토 고류지에 모셔진 목조 반가사유상. 일본의 국보로 손꼽히는 불상이다. 이건 같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싶을 만큼 양식이 같죠. 근데 저는 이제 물론 당연히 신라에서 만들어서 보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일본 서기입니다. 일본 서기에 622년에 신라에서 불상을 만들어서 핫다데라에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핫다데라는 진사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진자의 진사인데 이 핫다데라 진사가 바로 고류지의 전신입니다. 고류지의 반가사유상을 극찬한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
그가 만약 사유의 방을 보았다면 어떤 말을 남겼을지 궁금해진다. 전 세계에 한 70여 점의 완성된 방가사회상이 있었는데 그걸 다 조사해 보니까 그중에 가장 아름다운 방가사회상이 우리가 갖고 있는 2점과 일본 광룡사에 있는 목조 방가사회상, 이 3점이 가장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대한 방가사회상은 복원하면 3m가 넘는 그 봉화 북지리에서 발견돼가지고 지금 경북대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전시돼 있는 방가사회상입니다. 결국은 한국이 방가사회상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독보적인 그 방가사회상의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조형적인 예술적인 측면까지 가장 완성된 국가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선전하고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각을 한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생각, 사유다. 우리 국립박물관에 있는 방가사유상을 보면 이렇게 무드라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 보통 우리 불교에서는 위딱가 무드라라고 그럽니다. 위딱가 무드라.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보통 이 위딱가 무드라가 부처님의 일생에서 부처님이 최초로 궁궐을 나와서 깊은 생각에 잠기셨을 때 그때 최초로 부처님께서 초선에 들었다고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때 위탁가가 등장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처님이 최초로 궁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농사 일을 하는 농부가 이렇게 밭을 가는 쟁기가 이렇게 땅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셨을 때 땅이 이렇게 파헤쳐지면서 땅에서 지렁이들이 나오니까 날아가던 새가 와서 이제 이걸 잡아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이렇게 깊이 쳐다보시다가 이런 현상이 왜 생겨나게 됐을까라고 깊이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됐는데 저 지렁이와 저 농부와 저 새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쟁기가 지나갔을 때 땅속에 있는 아무 죄가 없는 지렁이가 세상에 나와서 저렇게 새에게 물려가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보통 이걸 불교에서 컴패션, 자비심이라는데 부처님의 자비심이 이렇게 갑자기 솟아올라가지고 부처님을 초선으로 이끌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 방가사유상에도 똑같이 이 양면이 다 함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불교의 사유는 모든 번뇌를 떨쳐낸 깊은 통찰을 의미한다. 분별하는 마음까지도 놓아버린 경지. 선정에 들어 바라보는 진리의 세계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중생을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자비행의 실천이다. 국립박물관에 있는 방가사유상을 마이뜨레야라고 한다면 이 마이뜨레야 퓨처 부다, 그러니까 미래의 미륵불이 되실 이 마이뜨레야가 지금 현재 천상세계에서 아주 깊은 고민에 잠기는데 어떤 고민에 잠겼을까 했을 때 이제 이것도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연기의 도리를 골똘히 이제 생각하시면서 살포시 미소를 지으실 수도 있고 아니고 만약에 이 마이뜨레야가 천상세계에서 이 인간세계에 있는 모든 생류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깊은 생각에 빠지신다면 이거는 어떤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의 발로로 언젠가는 내가 저 세계,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 저 모든 생류들을 내가 구하는 역할을 하겠다. 아마 그런 입장에서 살짝 미소를 짓는 뭐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예. (1400여) 년의 긴 세월, 이 땅의 중생들은 두 방가사유상을 우러르며
수없이 많은 소원을 빌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스스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기를 서원했을 것이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반가사유상은 21세기의 과학기술과 미학이 집약된 사유의 방에서 변함없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며 내일의 상생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그 수명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명을 훨씬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가사유상의 그 표정,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1400년 전의 것이 아니라 1400년 전에부터 출발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미소거든요. 그리고 이 미소가 지속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구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종교의 가장 깊은 핵심 철학은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불교에서의 사유는 이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사유이기도 하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의도를 어떻게 선하게 가지고 갈 건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의도를 선하게 한다면 우리의 미래의 행복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지평을 주는 그런 사유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가사유상에 다가가시면 두 분의 미소가 나를 반겨주는데요. 이 두 분의 사유에 나도 동참하신다면 이 방가사유상의 미소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특별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을 뜨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불교에 그토록 많은 불보살이 존재하는 이유다. 21세기의 부처가 절실한 시대, 나와 당신 모두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어떤 사유를 해야 할 것인가? 사유의 방이 이끄는 사유의 여정이 그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